예, 저는 가정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 다혈질에 화가 나면 어느 폭행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30년 넘게 이게 반복되는 가정 불화로 이혼을 요구하니까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나누어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줘버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또 아니, 한 가지 우리나라 있는데요. 법에 이혼하면 재산이 나누게 돼 있는데 주기는 뭘 줘요? 그냥 그 사람 권리인데. 네, 또 한 가지는요, 아들인데요. 아들은 사회성이 좀 부족하여 대화 소통이나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하여 여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자꾸 뜯기곤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가 대화를 시도하면 거짓말로 밥 먹듯이 마음을 예?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아들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이제 32 됐습니다. 32살이면 미성년자예요, 성년이요? 성년 됐죠. 성년 됐으면 지 알아서 살도록 놔두면 되지. 근데 자꾸 지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여자도 착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인터넷 그 꽃뱀 같은 그런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돈이 지금 많이 지금 월급 타가지고 다 그쪽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지금 좀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훌륭하다 이래 생각해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부족합니다. 좀 그럼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여자 만나려면 돈 좀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아, 이게 그것도 여자 제대로 만나면 써면 괜찮은데, 근데 뭐 왜 자기 자기 아들은 좀 부족한데 왜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는 좋아야 돼요. 그 욕심하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부모 그쪽 부모는 여자가 남자 잘못 만나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래, 좀 예, 아들,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부족하니까 돈을 좀 보완해서 돈을 좀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나은지 돈을 쓰더라도 여자 좀 만나는 게 나은지 내가 엄마 같으면 그래 네가 부족하니까 돈 좀 쓰고라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없으면 안 되겠죠. 뭐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거리가 아닌데 아, 그래요? 근데 자꾸 저기 아들을 여자들이 이용을 해 먹으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이용해 먹으면 여자 입장에서 좋은 일 아니에요. 자기 지금 남편한테 이용해 먹히니까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폭언까지는 모르겠는데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파출소 신고해서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살 약을 올려가 딱 한 대 때리도록 해가 비디오 딱 찍어가지고 바로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래 구속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 도저히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살 수가 없다. 이혼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상대의 동의 안 받고도 이혼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법적으로 절반이지만은 법적으로 절반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대신에 자기가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내가 어렵게 살았다. 그래가 이제 그 준중에 다시 위자료를 좀 받으면 뭐 6대 4가 되든지 뭐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하려면 그렇게 딱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또 그 저기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딱 때리잡으면 되겠네. 비디오 딱 설치해놓고 약을 올려가 다혈질이니까 막 과물질 되고 난동을 피우는 게 곧 다 찍히거든요. 그리고 살살 약을 더 올리면 그냥 빰때기 한 대 때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위자료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더 올려가 3대, 4대 맞도록 해가 누가 봐도 어때요? 이야, 저 인간 미쳤다 할 정도로 딱 해가지고 이제 끝을 내가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딱 이혼 청구하고 재판에 딱 올리면 비디오 딱 첨부하고 올리면 뭐 상대편 이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기 싫어도 줘야 되고 아내가 주기 싫어도 줘야 돼요.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위자료를 그 이혼 청구 상대편이 가져간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막 폭행을 해가지고 제가 얼굴에 막 멍이 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애들 때문에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걸 참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 이혼을 안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네, 참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혼을 자기가 하겠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혼을 하고 싶 싶은데 재산 분할이 아깝다 하니까 재산을 안 주고 이혼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되 자기가 그냥 이혼하겠다, 남편은 안 하겠다 이러면 이혼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이혼이 되지. 아, 그 증거를 내가 법원에다가 내면 그걸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혼은 그건 뭐 폭행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폭행은. 돈은 반으로 나누지 말고 아니지. 본을 나눌 나는 때 나눠주고. 거기서 위자료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으로 해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나눴다. 그러면 5천만에서 3천만 원을 위자료를 받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기 남편이 성질이 그러면 그냥 내내 하고 뭐든지 언제나 감싸주고 받아주고 하면은 그게 저 스스로 편할 수는 있지만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실천을 하고 난 후에 남편이 막 노래방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돈을 막 노래방 그거 막 70만 원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유를 삼아 이제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노래방 가도 아무 짓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또 그렇게 막 집어 던지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나서 막 다시 또 남편한테 일을 막 잘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또 맨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반복해 왔으니까 선택을 해야지. 이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같이 살 거냐, 같이 산다면 가끔 두드려 맞고 살 거냐, 안 맞고 살 거냐,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이혼은 재산 반 분할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또 남편 동의까지 얻어야 되니까 남편은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증거를 딱 잡아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나 요걸 딱 눌려가 어디 한쪽 구석에 딱 얹어놓고 남편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저것 따지면 성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다 지키잖아요. 그래 더 성질을 내가지고 두드리 패도록 멍이 들도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청구를 하면 된다니까. 뭐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두드리 맞고 살아요. 요즘은 한 대 때리면 그거는 뭐 부인 아이라 애를 때려도 엄마가 바로 이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러면 재산이 아깝다 하면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또 받아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 있고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두드리 맞고 살아요? 바보지. 두 번째 선생님,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선생님, 못 살겠다. 아이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이러지만은 그래도 뭐 애도 있고 이러니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 성질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성질이니까 가능하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뭐 70만 아니라 700만 원을 써도 잔소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화낼 일도 없고 두드리 맞을 일도 없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네, 스님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옛날에 자기가 주식을 해서 다 재산을 까먹었는데도 그거를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네네. 됩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현재 이혼할 때 남아있는 재산. 그건 뭐 남편이 뭐 아무리 까먹어도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돈약가봐 이혼 못하는 거요? 네, 동약가가 이혼 못하는 거요? 해야죠. 아니 두들 맞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두드리 맞기 싫으면 잔소리를 안 하면 돼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네네 하고 또 네. 다시 또 그렇게 네네 살아야 뭐 돼요. 무슨 짓을 하든지 나누면 되죠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나누면 되지. 어차피 두드리 맞고도 계속 그 짓 하잖아요. 예. 내가 잔소리했다 그 짓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영리한 사람이라면 아 이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 괜히 맞고 그 짓은 하도록 하는 것보다 안 맞고 그 짓 하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고 놔둔다. 그냥 막 님 내대로 살고 생활비는 나는 또 나대로 산다. 꼬박꼬박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렇게 두드리 맞고도 이혼을 딱 못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것도 또박또박 받아 먹고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사세요. 지금 밖에 나가 자기 돈 벌려고 해봐요. 지금 늙어서 힘들어요. 그냥 고돈 딱 받아 먹고 잔소리 하지 말고 지 돈 갖고 지 쓰는 거니까 일체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을 또박또박 생활비 받은 대신에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딱 해서 이혼을 한다. 그 다음에 자녀는 32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일체 관여를 안 한다. 지야 뭐 사기를 당하든지 여자한테 뭐 물리든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게 뭐 돈을 쓰든지 물리든지 그래도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 보면 대단하네요. 많은 집 아이들은 여자도 안 만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지가 돈 소비를 벌어가 해버리니까. 지가 쓰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도 지 돈 벌어가 지 쓰고 생활비만 주면 되는 거고 아들도 지 돈 벌어가 지 쓰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닌 거를 자꾸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네.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기가 막힙니까? 이거 사는 거 지혜롭게 사세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부처님 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되라는 것도 아니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자기를 잘 지키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맨날 남편하고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선님 말씀 듣고 그거를 일을 크게 벌리려면 폭력을 하는데 제가 당하고 해야 되는데 다 그걸 각본을 짜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생활비도 따박따박 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속을 썩히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속을 썩히고 살아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속을 안 썩혀야지. 그러니까 생활비 주니까 그냥 그 직장 다니면서 내가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면 밥 한 끼 해주고 세탁해주고 하는 것보다 네. 지금 집 반 잘라가 그 돈 갖고 조그만 하는데 전세 내가지고 자기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벌라 해봐요. 그거 딱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 비 맞추는 게 쉽지 않을까? 이게 훨씬 더 고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지금 제가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 이게 훨씬 고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다 아니고 입만 다물면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만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들 거짓말은 어떻게 거짓말을 아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거짓말은 엄마 엄마가 싫어하니까 거짓말하지. 아들 문제 관여 안 하면 거짓말 안 하지. 아들에 대해서 채 묻지를 않으면 거짓말도 안 하지. 자기가 물으니까 일니까 거짓말하지. 일일이 다 거짓말이에요. 딱 제가 보면 알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묻지를 말하니까. 그 자기는 입만 다물면 돼. 아들한테도 입 다물고 남편한테도 입 다물고 그냥 밥 해주고 아침 먹고 나가 밖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밥 해주고 놀고 할 일 없으면 행복학교 이거 진행자 맡아가 행복학교 진행이나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겠는데. 네. 그 영토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3월달에 입학이 있으니까 3월달에 입학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혼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려면 이혼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 하겠다잖아요. 돈을 이혼할 것 같으면 그거 한 대 맞는데 돈이 얼만데 한 대에 1,000만 원씩 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걸 못 해? 내 같으면 따라다니면서 때려달라 그러겠어. 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사세요. 그래서 전에 할 때 입 다물고 살아라고 했는데 또 입을 벌레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맞고 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바로 고발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냥 내가 청소부를 하고 살아도 맞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딱 인생관을 확실히 분명히 하든지 안 그러면 아이고 뭐 청소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다니고 귀찮다 막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버려 두고 입만 딱 다물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사세요. 내가 볼 땐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다가 또 입 열지 뭐. 예.